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시댁이랑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젠 시댁과 다신 연락할 생각 없는 새댁입니다. 제가 참 모질고 무정해 보이시죠? 저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게 되신다면 저한테 돌팔매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소위 개천용과 결혼했어요. 집안 정말 개털 없지만 자기 힘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스스로 살 길 개척한 남자입니다. 반면에 저는 좀 유복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이 돈이 좀 있어요. 제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형이랑 같이 자랐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일도 안 해, 자식들한테 관심도 없어. 그렇다고 술이나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누워서 TV만 보는 무기력한 분이셨다네요. 그래서 이혼하셨는데 시아버님은 몇 년 뒤 다른 분이랑 재혼하셨대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 때 어머님만 혼주석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제활동 다 하셨지만 변변찮은 직업이 아니다 보니 달마다 버는 돈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 돈 전부 형한테 갖다더군요. 그러니까 제 시아주버님 말입니다. 제 남편이 그토록 증오하는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한 차별을 당해왔다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께 집착했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며 필요하다는 준비물이나 학원비 같은 것도 전부 큰아들한테 내주었다고 들었어요. 어느 동네 할머님이 저희 어머님 보고 외동아들 하나만 있는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고기도 아들 먹일 거라면서 1인분만 사가고 옷도 하나씩만 사고 그래서요. 제 남편은 결국 고등학생 때 스스로 각성해서 이 지옥 같은 집안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회 한 번 없이 학교 선생님들께 문제집 동냥받으며 미친 듯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문대에도 합격했는데 어머님이 돈 없다고 남편한테 등록금 안 내주셨어요. 그 돈 작은 아들한테 줄 바에 큰아들 가게나 차려줄 거라 하시면서요. 빌어먹든 주워먹든 지금부터 너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나는 네 형 뒷바라지 해주는 걸로도 벅차니까. 엄마한테 맨날 네 애비처럼 괜히 돈 달라 뭐 해달라 부탁할 거면 아예 호적에서 팔아. 나도 너한테 먼저 연락할 일 없을 테니까. 라고 호통을 치셨다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갓 20살 된 아들한테 그렇게 할까요? 제 치가 다 떨리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본인 힘으로 아둥바둥 겨우 대학교에 입학했고 공부 못해서 대학도 못 간 아주버님한테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 탈탈 털어 시아주버님 가게를 내주셨다네요. 고깃집 장사인데 그냥저냥 근근히 이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살다 공기업에 입사했고 저도 가까운 공공기관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거죠.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며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무지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 갔다가 너 고생해. 성준이가 바르고 좋은 애라는 거 우리도 알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그 집에서 너 괴롭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참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은 왜 그리도 뜨겁게 불타오르던지 제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두 손 두 발 닫은 저희 부모님도 결국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성실하고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저희 아버지가 먼저 꿰뚫어 보셨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시댁이 막무가내 부조리하게 나오면 저를 잘 보호하고 막아줄 거라고 판단하셨던 모양이에요. 결혼하겠다고 첫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었는데요. 어머님이 밥은 못 해주니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싸구려 녹차티백 하나 우려주면서 3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해줄 건 없다. 니들 알아서 신혼집 구해 살고 그래도 제가 지 앞가림은 한다고 공기업 들어갔나 본데 나중에 용돈이나 꼬박꼬박 주면 그걸로 됐다. 명절에도 올 필요 없어. 우리 큰아들네가 애들이 워낙 많아서 복작복작 하거든. 난 성준이한테는 정 안 주고 키웠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며느리 도리한답시고 살갑게 굴 필요 없어. 징그러우니까. 라고 하시며 할 말 다 했으니 가라고 하시더군요. 뭐 그런 엄마가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들네 애들 봐줘야 해서 시간을 못 낸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안싸돈 만나봤자 얼굴만 붉힐 것 같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하셨고요. 어차피 시댁에서 이런 한 푼 안 보태주는 마당에 설마 결혼 준비로 간섭하실까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 결혼에 정말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그렇게 전 시댁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겁니다. 저희는 친정에서 오실 하객분들이 많아서 좀 크고 화려한 웨딩홀을 예약했는데 시어머님이 그날 예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세상에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식을 올린다고? 니네 형이 결혼한 곳보다 10배는 좋아 보인다. 아무리 둘 다 회사 다닌다지만 이건 너무 사치 아니냐? 라고 톡 쏘듯 한마디 하시길래 저희 엄마가 듣다 못해 다 친정에서 해줄만 하니까 해준 겁니다. 라고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쁜 듯 바로 휙 돌아 메이크업 받으러 가시더군요. 저희 결혼식을 계기로 어머님은 저에 대해 관심이 그제야 가기 시작하신 건지 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야 하는 저희 붙잡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니들 신혼집은 어디냐? 신혼여행은 어디 가고? 저희 분당에 아파트 들어가요. 신혼여행은 몰디브 일정이고요. 뭐라고? 분당? 세상에, 거기 비싸지 않니? 무슨 돈으로? 그리고 몰디브? 거기 헉소리 나게 비싼 데 아니냐? 한번 갔다 오는데 천은 우습다 하던데 네 아주버님은 제주도도 빠듯하게 갔다 왔어. 그렇게 어머님은 하나하나 전부 시아주버님이랑 비교해가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생전 둘째 아들놈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와 뭘 그렇게 물어보시냐고 한마디 했더니 어머님이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에서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고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가정가구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과 반대죠. 남편은 부족한 본인이 미안하다며 남은 돈 1억 4천가량은 전부 저희 친정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걸 저희 부모님은 마음만 받는다 하시며 대신 딸 계좌에 다 넣기로 하고 부부 돈 관리도 제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가정이라는 소속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참 잘했습니다. 본인을 인정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사위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나서서 처가에 가려고 했고 가서는 엉덩이 붙이고 있지 않고 저희 부모님과 등산도 가고 카페도 다니면서 아들 노릇을 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행복만 할 줄 알았어요. 저희 부부 둘 다 아기를 정말 좋아했기에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낳자고 셋도 좋다며 가족 계획도 풍성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댁,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입김이 저희 부부에게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시댁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 아주버님네가 고깃집 바쁘게 하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주말에 한번 도와주러 올 생각을 안 하냐는 둥. 남편이 시댁과 대면하면 며느리가 살갑게 잘 해야 하지 않겠냐 하시더군요. 그거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답장할 가치도 없다고 하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있으면 며느리한테 하지 말고 본인한테 하라고 했고 엄마의 그간 행동들에 평생 상처를 받아왔으니 여느 집 아들처럼 잘 할 순 없을 거라고 잘 설명했다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 했어요. 남편이 알아서 잘하면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보통 아니시더라고요. 어느 주말 저희 집에 막무가내 찾아오셨어요. 주소는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 등본 떼서 알아냈다고 하시더군요. 아, 그러실 거면 저희한테 물어나 보시죠. 왜 서류를 떼서 알아보세요? 물어보면 니들이 대답해 주겠니? 집에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랬다. 어이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는 지하철 1시간 타고 오느라 너무 힘들었다며 안방 침대 좀 내줄 수 있겠냐 묻더니 거기서 낮잠까지 주무시더군요. 그때 제 남편은 운동 가 있는 상태라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렇게 남편 오기 전까지 어머님은 낮잠까지 주무시고 저한테 빵 구워달라, 차 내달라, 오만 심부름을 다 시키시더니 슬그머니 친정에 대해 물으시더군요. 친정이 잘 사나봐? 이런 집도 해주고 오면서 요 앞 부동산 들러 물어보니까 10억이 넘던데 그걸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명의는 누구 걸로 되어 있어? 당연히 공동명의 했겠지?
아니요, 저희 아버지 명의 아파트예요. 잘 살면 나중에 공동 명의로 상속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위더러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나 보자. 지켜보고 해주시겠단 거야 뭐야. 상견례를 갈 걸 그랬다. 우리 귀한 아들을 푸대접하시는 집안인가 보구나.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이 그 일을 푸대접해주다뇨. 얼마나 친아들처럼 잘해주시는데요. 친아들이라니. 걘 내 아들인데 사돈이 무슨 친아들? 듣자 하니 딸만 둘 있고 아들 하나 없는 집안이라고 하더니 은근슬쩍 우리 아들 데려다 부려먹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이랑 마침 연락이 되어 오고 있다고 하자 어머님은 아들까지는 볼 거 없다며 급히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진 모르겠다만 그 녀석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어. 이제부터라도 가족 간의 불화는 풀고 사이좋게 지내자. 네 시아주버님한테도 잘해야 하지 않겠니? 애가 셋이나 있는데 너도 작은 엄마 노릇 좀 해야지. 우리 고깃집에 좀 와. 와서 일도 돕고 네 형님 말도 잘 듣고 네 시조카들한테도 정 많이 줘라. 라고 하시더니 집에 가시더군요. 남편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길길이 날뛰면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던데 그게 통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시댁 지옥이 펼쳐진 게 말이에요. 어머님이 소원이라며 제발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며칠을 조르시는 바람에 그냥 제가 그러자고 했더니 남편도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주버님네 가족 5명, 저희 부부 2,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총 8명이서 갈비집에 갔습니다. 결혼식 날 이후로 처음이었죠. 결혼식 때도 진짜 인사만 하고 먼저 저를 무시하다시피 외면한 게 아주버님이랑 윗동서였어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만난 시아주버님네 부부는 저에게 너무나 살갑게 잘해주려 하셨고 앞으로 저희랑 잘 지내고 싶다며 하하호호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게 왠지 소름이 끼쳐서 그냥 어색하게 웃었고요. 맥주 몇 잔 시켰는데 동서가 술을 안 먹더군요. 알고 보니 넷째를 가졌대요. 너무 쇼킹했죠. 재수씨, 우리 고깃집 하는 거 알죠? 10년 정도는 잘 되더니 이제는 잘 안 되고 그러네. 그냥 접고 공사판이라도 다녀야 할까 싶어. 곧 있으면 막내도 태어나는데. 그 말에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공사판은 아무나 댕겨? 너같이 귀하게 자란 사람은 그런 험한 일 못해. 잠자코 있어라. 그리고 그 나이에 어떻게 누구 밑에서 일하니? 동서, 요즘 세상에 애 넷이나 낳는진 못 봤지? 우리가 좀 그래. 다복한 걸 좋아한다고. 우리 어머님은 손주가 벌써 넷이나 되시니 참 좋으시겠어요. 그쵸? 그 말에 어머님이 넷이면 됐지. 난 이제 손주 더 안 바란다. 라고 하시더군요. 뭐 어쩌라는 건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앞에서 왜 그런 말씀은 하시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조카들도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애를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서도 산만한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식당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도 할머니랑 아주버님네 부부가 애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해 제 남편이 식당에선 좀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동서가 숟가락을 확 내려놓으며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애들 다 그래. 그러면서 크는 거지. 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 애들 하는 짓이 미운 거야, 도련님? 그런 게 아니라요. 식당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다들 쳐다보잖아요, 형수님. 남의 눈이 뭐가 중요해? 도련님은 정말 우리 애들 안 좋아하나 보다. 애들 낳아도 내복 한 장 안 사주더니. 얘들아, 오늘 작은 아빠가 사주시는 거야. 앉아서 많이 먹자. 그 말에 남편이 발끈 화를 내며 먼저 연락 끊은 건 형이었다며 자기는 조카들 태어난 줄도 몰랐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말이 맞거든요. 어머님도 둘째 아들인 제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댔고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시아주버님이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그만 좀 꽁에 있고 이제라도 풀자. 그리고 잘 지내보자. 재수씨도 가족 됐는데 우리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그 말에 동서도 맞장구 치더군요. 활용점정으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래, 조카가 넷이나 있는데 그것도 복이지 뭐니? 니들 자식처럼 잘해줘라. 이제라도 정 좀 붙이면서 잘해줘. 그래서 말인데 요즘 뭐 딩크니 뭐니 하면서 부부 둘이서만 잘 살기도 하던데 너희는 가족 계획이 있니? 네, 저희도 뭐 둘은 낳고 싶죠. 둘 다 애들 좋아해서요. 그래? 애들을 좋아해? 그럼 우리 애들도 네 자식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되겠네. 참, 요즘 학원비도 비싸더라고. 큰애랑 둘째가 초등학생이라 끝나고 학원을 다니는데 둘 합쳐서 벌써 한 달에 50만 원이야. 이제 셋째도 학원 다닐 거고. 넷째는 또 터울이 있어서 옷이며 장난감이며 전부 새로 사야 돼. 얼마나 돈이 드는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혀를 끌끌 차더니 저희한테 이러시더군요. 며느리가 참 날씬하고 예쁜데 출산하고 괜히 몸 망가지고 회사 일에 지장 있고 그렇다는데 굳이 복작복작 애 낳을 필요 있어? 여기 이쁜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얘들 다 나중에 크면 작은 엄마 작은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그냥 시조카들을 저희 자식처럼 정주며 잘 대해달라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만 나쁘고 그래서 정색하고 앉아있다가 식사자리 파했습니다. 남편도 기분 들어왔는지 엄마가 하도 만나자 난리치길래 한번 만나본 거고 이제 더 이상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자기가 선 긋겠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며칠 뒤 주말 남편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띵동하고 벨이 울리더군요. 화면을 보니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시조카 셋이 와 있더군요. 초등학생 둘에 어린이집 다니는 6살짜리 아이까지 총 셋이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여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니 엄마랑 할머니가 본인들을 여기로 가라고 했다며 주소 한 장 종이에 적어준 채 등 떠밀어 보냈다더군요. 그리고 주말 동안 여기서 밥 얻어먹고 하룻밤 자고 오라고 했대요. 남편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방방 뛰는데 솔직히 애들 그 추운 날 밖에 계속 서 있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집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번호는 남편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아예 왕래가 없던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애들을 보내다뇨. 또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야 한다고 했더니 큰애가 막 울더라고요. 저희 내쫓으시는 거예요? 추운데 저희 다시 가야 돼요? 갈 차비도 없어요. 밥이라도 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진짜 난감했죠. 그래서 밥은 없고 식빵 구워 토스트 해주고 과일 좀 내준 뒤 오늘은 약속된 날도 아니니 돌아가야겠다고 시조카들한테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이 집 마음에 들어. 엄청 넓어서 막 뛰어다닐 수 있잖아. 우리 집은 싫어. 난 좁은 집 싫어. 여기 살래. 이러더라고요. 정말 기절할 듯 난감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화를 내다시피 하며 애들한테 집에 가야 한다고 설명해줬고 엉엉 우는 애들을 반강제로 택시까지 잡아주어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연락이 안 닿던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그 생떼 같은 애들한테 겨우 빵 쪼가리 하나 먹이고 내쫓아? 이 엄동설하네. 니들이 그러고도 작은 엄마, 작은 아빠냐? 내가 잘해주라고 했잖아. 어머님, 저희 약속 있어서 나가야 했어요. 이 엄동설하네 밥도 안 먹이고 애들 막무가내 먼 길 보내신 건 어머님이시고요. 아니, 형님이 보내신 거예요? 애들을요? 그러다 길 잃으면 어쩌려고요? 제가 도리어 묻고 싶은 말이에요. 애들 안 걱정되세요? 제가 똑부러지게 다그치니 어머님은 우물쭈물하면서 한마디도 못하시더군요. 남편이 난리를 치며 이런 일 또 있으면 그때는 아예 문도 안 열어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지 않았냐. 큰형만 자식 취급해왔으면서 이제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난리를 치자 어머님이 전화기 너머로 엉엉 울며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남편이 거기 흔들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제가 더 상처받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툭하면 저한테 연락해서는 우리 아들이 상처가 많나 봐. 네가 현명하게 잘 해줘라. 천륜이잖니. 엄마랑 제 형을 어찌 끊어. 네 남편이랑 우리 사이는 다 너한테 달렸다. 네가 중간에서 더 잘해. 라고 하시기도 했고
너 설마 임신 준비하는 건 아니지? 네 형님이 몇 달 뒤에 애 낳는데 넌 아직은 아니다. 아직 갖지 마. 애 가져서 뭐해? 라고 하시며 선 넘은 발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시조카는 자주 봐야 정이 붙는다면서 다짜고짜 저희 집에 몇 번이나 보내셨고 나중엔 저도 짜증이 나서 없는 척 문 안 열어주고 그랬습니다. 문 밖에 애들 우는 소리가 났지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괴롭더라고요. 애들이 뭔 죄가 있나 싶기도 했지만 받아주면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결국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님 그리고 배부른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왜 애들한테 정 안 주고 대면대면하게 구냐. 작은 아빠, 작은 엄마 노릇 안 하려고 하냐며 정말 삿대질하며 저희한테 따지려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도 다 말했습니다. 정이요? 저도 남편한테 이야기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러게 저희 남편 안 외롭게 잘 해주지 그러셨어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럼 제 남편 상처 모른 척해요 제가? 그리고 막무가내 애들 보내면 저희가 얼씨구나 자랐다 하면서 잘해줄 줄 아셨어요? 일에도 순서가 있고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잘 살길 바라면 제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시더니 옛날 일 가지고 자꾸 꽁한다며 제 남편을 또 타박하더군요. 그러더니 동서가 그러대요. 그래, 감정 그거 쉽게 풀리겠어? 그래도 시간 지나면 오해든 유감이든 다 풀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우린 가족이잖아. 라고 하더니 본론을 말하더군요. 우리 고깃집 이제 정리하려고. 그동안 많이 벌지도 못했고 또 태어날 막내 생각하면 이래저래 일손도 부족할 것 같고 좀처럼 커버가 안 되네. 이래저래 돈 나갈 땐 많은데 우리 사정이 좀 그래. 그래서 말인데 도련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린 가족이잖아.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애 낳을 거야? 에이, 요즘 누가 애 낳아서 고생해. 우리가 넷이나 낳으니까 동서는 낳을 필요 없잖아. 그건 형님네 애들이고요. 시조카랑 제 자식은 다른 거죠. 형님, 저번부터 느꼈는데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디 감히 손윗동서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동서 제가 잘 가르치면 되죠. 동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학원비로만 거의 100만 원 넘게 나가게 생겼어. 우리 식비도 엄청난데 정말 돈 많이 나가. 그래서 말인데 애들 양육비조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보내줄 순 없을까? 둘이 돈 잘 벌잖아. 집도 동선에 친정에서 해줬다면서. 그럼 대출금 나갈 것도 없겠고 둘만 사니까 여유롭지 않겠어? 둘이 합쳐 거의 700은 벌 것 같은데 많이도 안 바래. 딱 200만 원만, 응? 그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며 헛소리 할 거면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시아주버님이 나서며 네 형수한테 너무한다. 임신도 했는데. 야, 생각해봐.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만 잘하겠냐? 너한테도 잘하겠지. 물론 네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달린 거긴 하지만 너 맨날 엄마랑 나한테 꽁하니 삐져 있었잖아. 사랑 안 준다고. 사랑 받으려면 너도 노력을 해. 그 말에 결국 남편이 먼저 아주버님께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더 많이 다쳤기도 했고 시아주버님이 위험한 물건으로 제 남편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수폭행죄로 시아주버님이 입건되었고 남편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한테 찾아와 처음엔 화내고 협박하더니 나중에는 친정에까지 가서 난리를 쳤다네요. 그 바람에 경찰에서 한 번 더 왔고 그 점이 가중처벌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아주버님이 불리한 안 좋은 상황이 되자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빌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 난리치시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네, 합의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서 다시는 저희한테 전화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넷째가 태어나든 말든 저희한테 연락하지 않겠다고 각서 썼죠. 그래서 정말 다시는 앞으로 시댁 사람들이랑 엮일 일 없도록 변호사 써서 잘 처리했어요.
일 다 진행될 때쯤 남편이 씩 웃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다 유도한 거라면서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쓸 순 없지만 남편이 교묘히 형을 더 도발해 흥분하게 했었나 봐요.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후련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변한 태도에 잠시 흔들렸지만 역시나 큰아들을 위해 본인에게 접근한 거라는 걸 알고 더 정이 떨어졌고요.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는 남편입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희 친정에 가서도 무릎 꿇고 사과했고요. 그런 남편을 저희 친정에서는 넓은 포용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해결되었어요. 참 폭풍 같았던 1년이었어요. 액땜했다 셈치고 잘 살아봐야죠. 가족이란 뭘까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정과 시댁은 생신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희 친정은 생일날 그냥 간단하게 식당 가고 각자 사고 싶은 것 사게 현금으로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케이크에 촉 꽂아 후 부는 관례도 없었습니다. 저랑 언니는 그게 훨씬 좋았고 또 평등한 금액을 주니 언니랑 싸울 일도 없었죠. 그리고 꼭 생일 당일 축하받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때그때 가족들 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주말에 간단하게 파티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생일을 그닥 챙기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그렇다고 생일을 아예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화목하지 않은 집안도 아니고요.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서 대화도 참 남들보다 많이 한 민주적인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집에서 자라오다 결혼하고 이 집으로 시집 온 이후 저는 이놈의 생일 때문에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참다가 제가 난리 한번 친 이후로 시댁 생일 관련해서 괴로울 일은 없어졌고요. 그게 벌써 10년도 전이지만 그날은 제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제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였고 위로 누나와 형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두 분 다 결혼하신 상태였고 아이들도 각각 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바로 근처에 시고모님이 사세요. 시고모님은 시고모부와 자식 한 명이랑 그렇게 사셨고요. 바로 옆 아파트 단지라 거의 한 집처럼 왕래하며 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시누이 입장이라 조금 서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시고모님 도움을 많이 받으며 결혼 생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말에 일하시는 저희 시부모님 대신해서 시고모님이 주말마다 저희 남편 3남매를 봐주고 그러셨대요. 저희 어머님께 시고모님은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한테 시댁은 고모님까지 포함이다. 우리는 거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 고모님께 빚진 게 많으니 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해드려야 한다. 알겠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 인사 간 날 어머님이 달력 하나를 주시며 이렇게도 덧붙이셨어요. 여기 우리 시댁 행사 다 있다. 네 남편 생일, 네 시부모 생신, 네 시누이네 가족 4명, 네 아주버님네 가족 4명, 그리고 시고모님네 가족 3명, 총 13명 생일 내가 다 적어놨고 음력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다 체크를 해놨어. 그거 필시 알아둬야 할 것이야. 그리고 제사는 우리가 줄였어. 그래서 명절에만 하면 된다. 네가 우리 막내 며느리니 기념일마다 달달 외워서 챙기거라. 알겠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며 주신 달력에는 13명분의 생일과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뿐만 아니라 시고모님네 결혼 기념일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시외가 분들의 생일도 몇 개 적혀 있더라고요. 응, 우리 외가 쪽은 별로 챙길 게 없어. 그냥 그때 잊지 말고 전화만 하면 돼. 네 시이모 2분이랑 시외 삼촌 하나. 거기는 전화만 해도 되니까 간단하지? 그렇게 하여 빼곡히 메모가 되어 있는 달력 하나를 결혼기념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받았습니다. 신우도 저더러 야무지게 잘하길 바란다면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우리 집은 워낙 화목해서 이런 거 잘 챙겨. 우리 큰 올케만큼만 해. 내 생일이랑 우리 엄마 아빠 생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날 인사 갔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이랑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나더러 어떻게 이걸 다 챙기라 하시는 거야? 봐봐. 그럼 5월 달엔 내가 챙겨야 할 날이 6번이나 있는 거야. 조카들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 아버님 생신, 시이모, 시고모, 그리고 당신 생일까지. 이걸 어떻게 나더러 다 챙기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거야? 난 못해. 설마 우리 엄마가 이걸 너더러 다 챙기라고 하시겠어? 그냥 알아만 두라고 주신 거겠지. 그렇게 심드렁하게 대답하며 운전하는 남편에게 저는 버럭 화를 내며 그럼 알아만 두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적어서 주신다고? 이걸 결혼 선물이라고 하시잖아. 나더러 꼬박 다 챙기라고 하셨다고.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당신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챙겨. 됐어.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남편은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는 했지만 당장 그 다다음 주가 시아버님 생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전쯤 시댁에 전화해 어머님께 여쭙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아주버님 생신인데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네가 아주버님이나 네 동서한테 물어봐. 그러시길래 제가 한숨을 쉬며 형님, 그러니까 제 윗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다음 주가 아주버님 생신이신데 그날 파티라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동서가 작게 웃으며 신경 쓸 일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당일날 아주버님께 전화만 하시면 될 거라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 드렸죠. 그렇게 미션 하나를 시원하게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색시라 전화 한 통도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우리 큰아들한테 딸랑 전화만 했다면서 선물은 안 보내주고? 내가 그러라고 달력에 그렇게 힘들게 다 적어놓은 줄 알아? 선물이든 현금이든 보내줘야지. 달력 맨 뒷장 보면 우리 가족들 계좌번호 다 있다. 거기로 당장 10만 원 보내.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통을 치시더니 할 말만 딱 하고 끊으시더군요. 어찌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지 저도 모르게 달달 떨며 인터넷 뱅킹으로 시아주버님께 10만 원 보내드렸네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 더러웠지만 어머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바람에 새댁의 새 가슴으로는 감히 뭐라 반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또 신경 쓸 거 없다면서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 자기가 얘기 잘 하겠다고 하더니 남편도 한 소리 들은 모양이었어요. 며느리 교육시키는 중이니 남편들어 괜히 부인 편 들지 말고 중간에서 잘 하라고 했다나?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남편도 한편으로는 제가 시댁에 순종적인 태도로 굽히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왜냐하면 신혼집 구하는데 시댁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3억 5천짜리 아파트 매매하는데 시댁에서 2억 해주셨고 남편이 5천만 원, 저랑 친정이 1억이랑 가정가구 했습니다.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맞아요. 신혼집 구하기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치만 저는 처음부터 형편에 맞게 전세 들어가자고 했고 굳이 매매하라고 압박하신 건 시부모님입니다. 그치만 속속들이 파고들어 보면 그 2억을 다 주신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테니 매매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 남기면 그때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려주신 거면서 저한테는 요즘 누가 2억이나 해주냐 고마워하라 하시더군요. 그 말도 맞지만서도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고 솔직히 가정가구는 집이랑 달리 쓰면 그대로 가치가 없어지는 물건인데 돈은 돈대로 쓰고 생색도 못 내시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게 저희한테 2억 해주셨다는 걸 계속 강조하시며 막내 며느리인 제가 시댁에 더 충성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업무 마감하는 시기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고모부 생신날 전화를 못 드렸는데 처음 그때 며느리 노릇 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든다고 그 자리에서 뭐라 한 소리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이 머저리 같은 놈 조용히 안 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화목하다. 네가 괜히 네 부인 편 들어봤자 우리 가족 사이에 금만 가지. 도움될 것 하나 없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고요. 남편도 어머님 되게 무서워해요. 저희 어머님이 가족들을 거의 군림한다고 봐도 돼요. 입김이 얼마나 세신지 시아버님도 꼼짝 못하시는 편이고요. 물론 그렇게 어머님의 불호령에 맞춰 살다 보니 남편 세남매 모두 공부도 잘했고 어긋나지 않게 잘 큰 건 사실이지만 각자 가정도 이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어머님 말씀에 거부 한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저희 윗동서도 성격이 워낙 순해서 어머님 말씀 잘 들으며 결혼생활 해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워낙 할 말 하는 성격이라 그런 시댁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어머니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받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길들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가족 챙기는 것도 한 반년 지나가니 그럭저럭 할만 하더군요. 처음엔 시외가댁 분들께 전화해서 할 말도 없는데 호호 웃으며 생신 축하한다 말씀드리기 참 어색하고 뻘쭘했지만 그렇게 전화 한번 하고 나면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했다. 그래, 내가 며느리 참 잘 들였어. 앞으로도 부탁해. 라고 인사를 해주시니 그냥 저냥 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에 2-3번씩 시 가족들 생신 챙기고 제일 바빴던 5월은 4주 중에 딱 한 주 저희 친정 가고 나머지 3번의 주말은 전부 시댁에 가서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님 생신이랑 시조카들 챙기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전부 몰려서 5월은 그냥 아예 주말에 제 약속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신마다 꼭 저더러 10만 원씩 가족들한테 줘야 한다 하시길래 조카들까지 전부 다 챙겨줬어요. 시댁 가족들도 나중엔 그게 당연한 듯 받았고요. 그래서 은근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엄청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신혼집 구하는 돈 2억이나 신세를 받았으니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말라시더군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생신 때는 자연스레 생신상을 바라시더군요. 막내 며느리 들어왔으니 이제 생신상 차리는 게 제 일이라면서 어머님이 손수 큰 동서 보고 하지 말고 저더러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 맞이하는 주 토요일에 새벽같이 일어나 장보고 시댁으로 가서 상 차렸습니다. 시구모님 분들까지 전부 오셔서 파티해야 했으니 거의 15인분을 저 혼자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무조건 한식이어야 한다. 정성 많이 들어가는 음식으로다가 해. 알겠니? 하시며 메뉴도 정해주셨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전복구이,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 5가지 요구하셨고 식혜도 웬만하면 집에서 해오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제가 다 합니까? 맞벌이라 너무 피곤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생신이라는 이유로 며느리한테 새벽부터 장봐와서 시댁에서 생신상을 차리라뇨.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못한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하는 데까지만 해보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거의 다 만들긴 했지만 잡채랑 나물 5가지는 사갔어요. 식혜도 그냥 시판 음료수 사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어떻게 잡채를 사올 수가 있니? 사오는 건 맛이 없어. 기름만 숨 많아가지고 느끼하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나물 그거 무치는데 얼마나 시간 든다고 그걸 사와? 식혜도 시판을 사오는 건 뭐고? 사올 거면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손수 만든 그런 거라도 좀 사오지. 너 정신이라는 게 있니? 네 동서는 말이야. 네 시아버지 첫 생신날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다고. 라고 하시는데 진짜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신우도 저 혼나는 현장을 빼꼼 들여다보더니 뭐야? 몇 개를 샀어? 우리 큰올케는 하나도 안 사고 전부 다 했는데 너무 성의 없다. 올케, 이게 뭐야? 내가 기대한다고 했잖아. 굳이 이렇게 비교해선 안 되지만 형님은 원래 요리를 취미처럼 잘 하시는 분이고 전업이세요. 저는 맞벌이고 업무 강도도 세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른 음식이라도 잘 만들어 보겠다고 전날 새벽까지 요리 동영상 보고 연습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머님이랑 신우 말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생신상 그거 하나 차리는데 5만 생색을 다 낸다며 저더러 빨리 눈물 그치고 빨리 상 차리라 닥달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눈물의 첫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호도 너무 짜증났고요. 주변에 물어보니 반반이었어요. 시부모님 첫 생신상을 차려드린다는 사람들 반, 그냥 밖에서 식사만 한다는 사람들 반이요. 그래도 저처럼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하는 집은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괜히 남편만 잡아 화풀이하고 스트레스 풀었네요. 그렇게 시댁에 매여 지내니 자연스레 저희 친정도 좀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나는 시댁 가족들 생일이며 기념일이며 1년에 13번, 아니 13번이 뭐야? 명절에 제사며 그 외 이것저것 부르시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이 연락드리는지 몰라. 이제 당신도 우리 친정 가족들 생신 때라도 꼬박꼬박 전화드리고 챙겨드려줘. 알겠어. 그거라도 해야지. 라며 남편도 저희 친정에 전화하고 손수 현금 보내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수고스럽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생일 잘 안 챙기는 저희 친정에서는 뭐하러 김서방까지 전화를 하게 하냐, 안 해도 된다 하셨지만 제가 잠자코 받으시라 했습니다. 저는 더 고생하니까요.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친정은 생신 어떻게 해드리냐 넌지시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희는 원래 생일 같은 건 잘 안 챙겨요. 대신 사고 싶은 거 스스로 사게 현금으로 보내주는 편이에요. 한 20만 원 정도? 그랬더니 어머님이 20만 원이나? 아니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인당 10만 원씩 주면서 너무 많이 드리는 것 아니니? 어머님, 근데 저희는 가족이 적잖아요. 딱 셋인데. 저는 시댁 13명이나 챙기는 거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그렇네. 그 말에 저는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남편도 제 친정 가족들한테 저 하는 것처럼 생일 때마다 일일이 다 전화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언니 결혼하면 제 형부한테도 전화하라고 하려고요. 그래봤자 1년에 4번이네요. 전 13번인데. 라고 했더니 어머님 표정이 급속도로 썩으시더군요.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모양인데 제가 얼굴 꼿꼿이 들어 어머님 눈 똑바로 마주하고 있으니 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시댁에서 좀 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정말 저에게 업무처럼 시키셨잖아요. 하다 보니 할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시댁 가족들, 게다가 시외가댁 분들까지 전화해 챙깁니까? 말이 쉽지. 솔직히 시어머님이랑도 일주일에 2번을 통화하는데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새댁이니까 참았습니다. 아직 어려운 시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나름 열심히 시집살이 해오다 드디어 제 생일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도 한번 차려드렸고 시댁 가족들 생일도 제가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어머님이 저도 좀 챙겨주실 줄 알았어요. 하다못해 식사라도 같이 하자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일 전주까지도 시댁에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혹시 제 생일을 모르시나 싶어서 남편 통해서 얘기 좀 하라고 했습니다. 구차하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말이 어머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일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저는 회사에 가야 했고요. 아침에 시댁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진 않을까 싶어서 항상 진동으로 해놓던 스마트폰도 벨소리로 바꿔놨어요. 혹시라도 전화 오면 바로 받도록요. 그런데 회사로 출근할 때까지도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텐 그러셨거든요. 모름지기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드릴 땐 아침에 해야 한다. 정오 다 지나서 할 거면 할 필요도 없어. 아침 9시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알았지? 그런데 정작 오전 9시가 지나도 그리고 점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시댁 가족들 그 누구한테도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부러 남편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퇴근하고 남편이랑 식사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생일 선물이랑 꽃다발을 전해주더군요. 그거 봤는데 기분이 하나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려니 남편이 왜 그래?
기분이 왜 안 좋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